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 집중력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특히 계산과 관련돼서 실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 숙달을 했어. 그럼 누군 이제 문제를 줬을 때 이제 아이가 곧잘 풀어내는 정도가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확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학부모님들이 연산, 계산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아,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모르는 것 같진 않은데 맨날 실수를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러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속도보다는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숙달 얘기를 하면서 속도, 정확도 둘 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숙달의 훈련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확도는 속도보다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겠죠. 아무리 빨리 푼들 다 틀리면 무슨 소용이야? 이거니까. 그래서 정확도 훈련을 시키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속도는 정확도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조금씩 이제 요거는 이제 주어진 고정된 시간에 문제수를 늘려가는 방식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어떤 정해진 개수의 문제에 이제 제한 시간을 줄여가시든 어떤 방법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속도 훈련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공부력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숙달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하루 물량이거든요. 아까 전에 앞에 설명 들으셨죠? 4페이지가 하루 정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22 주제로 나와 있는 요거, 지금 요거는 4A 4학년 아이들 공부하는 건데 요거는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을 계산하는 요런 과정을 하루에 60몇 문제로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숙달을 할 때 이런 교재를 쓰셔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셔도 되죠.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모든 문제집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넣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한시간 얼마나 시간 걸렸는지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개 맞았는지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코치처럼 코치가 우리 선수들의 기록을 단축시키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작하잖아요. 시간을 줄이거나 방식을 좀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계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재의 특장점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계산 플러스랑 실력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해도 항상 우리 아이들 공부에는 이렇게 텀을 두고 복습이라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죠? 한 번 공부했다고 그걸 다 내 걸로 소화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그걸 중간중간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해주고 뭐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이제 어떻게 체계화를 시켜주는 그런 교재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공부력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산 플러스라는 부분 그리고 평가라는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의 복습을 할 수 있게 넣어놨더라고요. 일단 계산 플러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앞에 있는 차시들을 다 섞어놨어요. 자, 저는 섞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따도 제가 우리 아이들 오답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 소개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틀렸던 순서대로 붙어 있는 것들을 푸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순서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서 답을 그냥 적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아이들을 제가 다년간 십수년간 봤을 때 경험을 했던 거기도 하고 제 자신도 그랬어요. 어쨌든 이거는 답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너무 텀이 짧아서 그런 기억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틀렸던 순서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외우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교재들에서는 항상 차시들이 섞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차시가 섞여 있어야 얘가 뭐 다음에 무슨 올렸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가 아니라 막 섞여 있어서 어디서 뭐가 출제된 건지 잘 몰라야지 아이가 진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되어 있고 어쨌든 평가가 이제 어떤 단원이 확실히 끝날 때 평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실력 평가 이런 식으로 평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교재들이 좋은 교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초등 시험을 이제 학교에서 보통 많이 보지 않아서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셀프로 이제 테스트를 가능한 한 많이 보시라고 이제 많이 추천들은 드리는데, 우리가 이게 되게 좀 막연해요. 테스트를 보게 하고 싶기는 한데 뭐 얼마나 공신력 있는 테스트이며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좀 어렵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집들 뒤에 이렇게 단어평가, 실력평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어머님들은 이 문제집 자르는 거 되게 막 뭔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막 찢어 밝히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뒤에 찢어서 이거는 진짜 시험지처럼 아이한테 시간 재서 시험 보게끔 그렇게 훈련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험 보는 날은 수학 공부는 안 하는 날.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받는 날이지 공부하는 날은 아니야.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그 두려움,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에서 시험을 많이 보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선도 알겠고 이제 어떻게 공부시키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초등 저학년 때는 계산이 이제 단원들도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킨다고는 하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다른 영역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특히 중등 선행이랑 엮이고 막 이러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집들을 반복적으로 풀리면서 계산 연습을 시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과 함께 제가 중고등 아이들은 연상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확장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고학년도 해야 돼요. 중고등 아이들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거의 A만 맞고, A도 그냥 턱걸이 A가 아니라 막 거의 100점에 가까운 것만 막 맞고, 그 다음에 고등선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애, 이런 애들은 이런 문제집 안 풀어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은 왜냐하면 초등부터 다져온 계산력이 그 아이한테 체득이 돼서 지금 배우는 중고등 수학을 푸는 도구로서 역할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계산형 문제집을 꼭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풀면은 좋죠. 기초학력으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 이제 비상에서 나오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뭐 이런 문제집들 보면 계산 단원들 있잖아요. 그 계산 단원들에는 계산 문제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로도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대체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조금 선행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하는데 계산은 항상 좀 흔들려서 숙달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시키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교재들을 푸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학년도 해야 되는데, 고학년은 저학년보다 조금 빈도나 드리는 시간들을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훈련해 왔었던 어떤 짬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계산 말고도 중요한 단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해서 중등 수학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간을 하루에 예를 들어 15분씩 했던 걸 5분으로 줄이신다거나, 아니면 매일 했었는데 이걸 3일에 한 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빈도나 시간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수학 문제집을 푸는 것 외에도 이런 숙달 훈련들을 꾸준히 해야지 수학적 감 중에 하나인 이런 계산력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등, 고등 아이들은 저는 이제 보통 중등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한 권 정도 풀리세요라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등은 1학기가 대수 단원들만 모여 있어서 아이들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될 단원들이 1학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학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겨울방학 때 한 권 정도 이제 꾸준하게 정확도와 속도 훈련을 하고 가면 아무래도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수 파트의 뒷부분에 각 단원마다 이제 문장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활용 파트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장제 문제는 학기 중에 조금 훈련하더라도 그거에 기반이 되는 계산력은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말씀 좀 드릴 건데, 요것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서 기존에 제 영상이나 제 강의나 인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블라인드 테스트는 말 그대로 테스트는 테스트인데 가려진 테스트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줄은 아는데
집중력의 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를 하는 아이들을 고치는 방법으로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아이들이 집에서 훈련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테스트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처럼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저는 일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서 내 방에서 너무 편안한 자세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도 하는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할 때 다른 공부 안 해도 된다가 전제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이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오늘은 고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문제도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는데, 문제 준비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부력에서 그냥 우리 아이가 가장 많이 틀리는 단원 하나, 그 어떤 그 원리 하나 그거 뽑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어머님이 뭐 따로 쓰셔도 되고, 요거를 애가 풀었을 테니까 이걸 다시 풀게 하는 건 좀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A4 용지에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걸로 테스트를 이제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보는데, 자, 이거는 테스트만 볼 거고 이거를 다 맞을 때까지 만 풀 거야. 20문제잖아. 요 20문제가 오늘 너의 수학 공부의 전부야. 근데 다 맞을 때까지 하는 걸로 엄마랑 약속을 해야 돼 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두신 후 아이가 시험을 보면 이거는 제한 시간 주지 말고 그냥 열심히 꼼꼼히 안 틀리게끔 풀라고 이초에 말씀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테스트를 다 했다 라고 하면 채점을 하시는데 절대 표시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채점을 해서 너 이 20문제 중에 2개 틀렸다, 이렇게 틀린 개수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처음엔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는 항상 동그라미, X표 이런 걸로 항상 표시를 해줬었으니까. 근데 표시를 안 해주고 개수만 얘기하니까 뭘 틀렸는지 이제 본인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잔머리를 좀 굴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거였나? 저거였나? 하면서 이것저것 다시 다 풀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원래 20문제였는데 40번을 풀게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전제를 약속했어요. 이것만 오늘 하기로 했고 다 맞을 때까지 한다. 자, 이런 훈련을 하면요. 이게 이제 한 번 하고 그만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런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이거 내가 처음부터 집중해서 한 번에 20문제 다 맞으면 그냥 오늘은 공부 끝인데 내가 집중 안 하고 대충대충 풀었으니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인간이라면 누구든 합니다. 이 생각 못한 우리 아이 아직 인간이 조금 덜 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을 대하는 자세 또한 조금은 진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초등 때는 시험 볼 기회가 잘 없고 이런 성적으로 뭐 혼나거나 칭찬받거나 딴 아이랑 비교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시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서 되게 치명적으로 아이한테 충격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미리부터 아이들한테 이런 훈련들을 좀 시키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 집중력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특히 계산과 관련돼서 실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실수가 아니라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그거는 애초에 아까 개념부터 다시 따져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오늘 강의에 포커스를 맞춰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부터는 우리 엄마들이 진짜 궁금한 파트가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